2019년 11월 경남 창원 외곽공업단지 밤 11시 기온 영하 3도 공장 뒤편 수도가에 불빛이 하나 새어나왔습니다. 형광등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차가운 물소리였습니다. 여자가 있었습니다. 33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랬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쌍둥이, 6살.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꽉 감고 버텼습니다. 옆에 비닐봉지 하나, 옷 몇 벌, 과자 한 봉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여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왜 이 밤, 이 차가운 수도가에서 아이를 씻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공장 안, 불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공장 이름은 태수철공소. 1978년 아버지가 맨손으로 세운 공장이었습니다. 42해를 버텨온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장에 남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강태수, 46. 그는 지금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들, 압류, 경고, 최후 통첩, 소주 반병, 담배 한 개비. 강태수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외울 정도로 읽었으니까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공장 내부, 한때 15명이 일하던 곳. 지금은 기계 소리도 없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태수야, 이 공장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 한마디가 강태수를 이 자리에 묶어놨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 코로나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끊겼습니다.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기계가 팔렸습니다. 그래도 공장은 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치매 초기, 요양원비 한 달 120만 원. 그 돈을 구하려고 새벽엔 대리운전, 낮엔 공장, 밤엔 이 사무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박, 찰박. 수도가 쪽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수도가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 머리를 감기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아이가 둘. 한 명은 이미 씻겨서 수건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지금 씻기는 중이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강태수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완전히. 죄송합니다.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금방 나갈게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랬습니다. 강태수는 뒤돌았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건 2장을 챙겼습니다. 전기장판 하나.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라면 2개를 올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셋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한참 후,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오늘 따뜻해요. 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부산이요. 여기까진 왜요? 갈 데가 없어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3년 일했습니다. 그때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어줘야 내가 일 잘할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3살 되던 해 남편 핸드폰에서 문자를 받습니다. 오늘 밤에 올 수 있어? 보낸 사람은 회사 후배. 여자였습니다.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달라졌잖아. 애 낳고 나서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남편은 쾌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후배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다. 너는 나가. 양육권 싸움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연락했습니다. 서하야, 엄마한테 와. 도와줄게. 감사했습니다. 아직 내 편이 있구나. 3개월 후, 서하 앞으로 은행 우편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 안내. 서하 이름으로 3천만 원. 친정어머니가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엄마, 이게 뭐야? 급했어. 내가 갚으면 되잖아. 서하는 그 자리에서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셋이 다 그녀를 버렸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아이 2 손을 잡고, 비닐봉지 하나 들고, 창원행 버스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냥 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태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있어도 될까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갈게요. 강태수는 일어났습니다. 창고 옆에 방 하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오늘 따뜻해요. 강태수는 그날 밤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가 주방에서 달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장에 아침밥 냄새가 난 것은 3년 만이었습니다. 차가운 수도가에서 만난 2 사람. 이 만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서아야 힘내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태수가 주방에 들어섰을 때 서아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뭐해요?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밥이요. 쌀이 있어서요. 먹고 나가도 될까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달걀 프라이, 김치, 그게 전부였지만 이 공장에 이런 밥상이 차려진 건 3년 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작은 아이도 따라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입을 꾹 다물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아가 그릇을 치우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장부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일 찾는 동안 여기서 도와드릴게요. 숙식 대신해요. 강태수는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기간은요. 일자리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아이들은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공장이 워낙 엉망이라. 봐야 알죠. 강태수는 잠시 서아를 보다가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서아가 장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멈췄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말해요. 서아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지금 이 공장 3개월 안에 문 닫아요. 강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버티고 있어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세운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공장이에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말없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렸습니다. 낮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은 공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놀았습니다. 강태수는 낮에 기계 수리를 했습니다. 저녁엔 대리운전을 나갔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대리운전에서 돌아왔을 때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서아가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뭐해요? 스마트 스토어요. 뭐요? 온라인 판매예요. 공장에서 만드는 부품 중에 소비자한테 직접 팔 수 있는 게 있어서요. 강태수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돼요? 해봐야 알죠. 강태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째 날, 강태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뭐 그려요? 큰 아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기계를 고치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저씨요. 강태수는 그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칠게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남자 머리에 기름때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엿새째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일자리 알아봤어요? 서아가 멈췄습니다. 알아보고 있어요. 언제쯤 나가요? 서아는 잠시 강태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 드릴게요. 강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아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응, 괜찮아.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태수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서아가 공장 마당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가까이 갔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어요. 서아가 강태수를 봤습니다. 강태수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한번 해봐요. 서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태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월급은 못 줘요. 근데 공장 살아나면 그때 얘기하죠. 서아는 잠시 강태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강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 남자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공장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기계를 닦았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담요를 덮고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각자 그러나 같은 방향을 향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이 일주일이 됐고 일주일이 그들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만든 철제 부품들이었습니다. 싸고 튼튼하다는 후기가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하나, 그 다음 날엔 셋, 그 다음 날엔 7. 강태수는 처음으로 기계 앞에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아는 포장을 하고 송장을 붙이고 배송을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서아 옆에서 박수를 날랐습니다. 나도 한다. 나도. 쌍둥이가 서로 박수를 먼저 들겠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태수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겨우. 아주 잠깐. 그러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서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 요양원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엔 더 늘어날 거예요. 공장 인스타그램도 만들려고요. 영상 찍어도 될까요? 강태수가 잠시 서아를 봤습니다. 마음대로 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이 생긴 이래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공장 마당 안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포장 박스를 들고 나오다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36.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아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김도현이었습니다. 서아야. 서아의 손에서 박스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빠다. 두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김도현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봤습니다. 잘 지냈어? 그 말이, 그 표정이.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수가 공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봤습니다. 아이들과 남자. 서아의 굳은 표정. 강태수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김도현이 강태수를 봤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서아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요. 데리러 왔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나 안 간다.
서하야, 애들 생각해. 애들 생각을 내가 안 했어? 나 혼자 애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내가 잘못했어. 알아.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도현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서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강태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팔짱을 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아가 말했습니다. 왜, 응, 왜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내가 많이 반성했어. 그 여자는 김도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헤어졌어. 헤어졌으니까 다시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도현 씨, 서아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한테 오지 마. 애들 보고 싶으면 면접 교섭 신청해. 법대로 해. 김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를 봤습니다. 이 남자랑 살고 있어요? 강태수가 답했습니다. 일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아이들이 있잖아요. 강태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어요. 밥도 먹고, 따뜻하게 자고,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도현이 씩씩거렸습니다. 가봅시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더 두고 볼게요. 그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그 차를 봤습니다. 큰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갔어요. 작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지,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옆에서 돌아섰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울지 않게,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공장 문 앞에 검은 차가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초반, 모피 코트, 굽 높은 구두, 서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름은 최순자였습니다. 서아가 공장 마당에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최순자가 마당으로 들어오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공장, 녹슨 기계, 낡은 건물, 그녀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살아? 이런 데서 내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 거야? 서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왜 오긴? 손자들 데리러 왔지. 아이들은 안 드려요. 최순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서하야, 너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 도연이가 다시 받아주겠다는데 왜 안 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공장에 처박혀 있어.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 기억 안 나세요? 무슨 말?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나가라고요. 그건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세요? 최순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한테 붙어서 사는 거야? 강태수가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공장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최순자가 강태수를 봤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에요? 네. 이 여자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댁은 어떤 분이에요? 이 여자가 얼마나 복잡한 사람인지 알아요? 전 남편 있고, 아이들 있고, 빚도 있고. 강태수가 최순자를 봤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 알아요.
알면서 왜 같이 있어요? 그게 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최순자가 움찔했습니다. 뭐요? 서아 씨 사정은 서아 씨가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빚도, 아이도, 다요. 근데 그게 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손자들이 이 공장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강태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밥 제때 먹고 있어요. 따뜻하게 자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최순자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야, 법적으로 할 수도 있어. 환경이 이런 데서 아이들 키우면 양육권 문제가 생겨. 그 말에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어머니, 나는 진심이야. 강태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변호사한테 의뢰하세요. 법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지금 여기는 사유지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나가주세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순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 강태수의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두고 봐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떠났습니다. 마당에 서아와 강태수만 남았습니다. 서아가 강태수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정말로. 강태수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공장 쪽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 또 올 거예요. 알아요. 다음엔 진짜 변호사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강태수가 서아를 봤습니다. 공장을 살려야 해요. 우리가 여기 당당하게 있으려면. 서아는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 단어를 강태수가 썼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방에서 나오다 멈췄습니다. 복도 끝. 아이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아가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갔어? 서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는 아빠 집에 있는 거야. 여기 안 와? 여기는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강아저씨도 살잖아. 강아저씨는 사장님이야.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강아저씨가 좋아. 강아저씨는 무섭게 생겼는데 무섭지 않아. 서아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그렇지?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오래 살면 좋겠는데. 서아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자. 눈 감아. 강태수는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아주 오래.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천히, 단단하게. 남편이 왔다가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이야기.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강태수와 서아는 말이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공장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간단하게 태수철공소.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강태수가 기계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굵고 두꺼운 손, 말 하나 없이 일하는 모습. 서아가 자막을 달았습니다. 42년 된 공장입니다. 아버지가 세웠고 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올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조회수 300. 이틀이 지났습니다. 조회수 4000.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핸드폰을 들고 강태수한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조회수 12만이었습니다. 강태수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납니다. 이런 공장이 아직 있었군요. 주문하고 싶어요. 어디서 해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공장 하셨는데. 보면서 울었어요. 이런 장인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강태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아에게 돌려줬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장 안에 혼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태수의 어깨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냥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게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 후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영상 하나가 불씨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강태수가 부품을 깎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쇳가루가 날리고 불꽃이 튀고 땀이 흘렀습니다. 자막 하나. 이 부품 하나 만드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 장인이지. 자동화 기계가 못 만드는 걸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남아있어야 할 기술입니다. 공유가 됐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뉴스였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왜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공장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오셔서 그냥 일하시면 돼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강태수가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결정하세요. 강태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뉴스가 나갔습니다. 42년 된 철공소. 대를 이어 지키는 아들. 사라져가는 기술. 3분짜리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포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주문이 터졌습니다. 하루에 50건. 다음 날 100건. 그 다음 날 150건. 강태수 혼자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서아가 포장을 맡았습니다. 배송을 맡았습니다. 아이들까지 나섰습니다. 큰 아이 서준이는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작은 아이 서유리는 박스를 날랐습니다. 공장이 살아났습니다. 기계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강태수는 밤늦게까지 기계 앞에 섰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서아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손 봐요. 또 다쳤어요. 강태수 손가락이 긁혀 있었습니다. 이리 줘요. 강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가 약통을 가져와 소독약을 발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태수도 아무 말 없이 서아가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됐어요. 감사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오늘 같이 가야 할 데가 있어요. 어디요? 요양원. 서아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요? 한 달에 한 번은 가거든요. 혼자 가기가. 강태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같이 가도 돼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태수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양원은 창원 외곽에 있었습니다. 넷이 함께 갔습니다. 강태수와 서아, 그리고 쌍둥이. 강태수 어머니 방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 작은 몸. 아들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수야, 어머니, 왔어요. 강태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아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서아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두 아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두 아이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서준이요. 이서율이요. 이름이 예쁘네. 얼굴도 예쁘고.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웃는 것을 오래 못 본 것 같았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쌍둥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이에요. 강태수가 앞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혼자 두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서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 아이들 보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올 수 있어요? 서아가 강태수를 봤습니다. 강태수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방에서 나오다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서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조금 있다가요. 강태수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확인해요? 아니요. 서아가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대출 이자 계산하고 있었어요. 원금까지 다 갚으려면 한 4년 걸릴 것 같아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속도면 4년 안에 갚아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서아가 강태수를 봤습니다. 공장 이 속도로 돌아가면 6개월 뒤엔 직원 1명 더 쓸 수 있어요. 1년 뒤엔 기계 새 걸로 바꿀 수 있고요. 서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을, 강태수가 서아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걸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서아가 물었습니다. 저 여기 있어도 돼요? 강태수가 잠시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공장에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나 그 말은 완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서아도 알았습니다. 강태수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나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이 공장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침밥 냄새가 매일 났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공장 마당에 퍼졌습니다.
강태수는 처음으로 공장 문을 열면서 기다려지는 것이 생겼습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섭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강태수와 서아. 이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이야기. 드디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태수철 공소 응원의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시간은 2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김도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공장 마당에 차 2대가 섰습니다. 서아가 포장 박스를 들고 나오다 멈췄습니다. 김도현이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야기 좀 합시다. 서아가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양육권 조정 신청했어요. 이 환경이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거 법원이 판단해 줄 거야.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강태수가 공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그대로였습니다. 김도현을 봤습니다. 변호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서아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아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굵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서아의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강태수가 변호사를 봤습니다. 서류 두고 가세요. 저희 변호사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김도현이 강태수를 봤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이 공장 사장이에요. 그게 다예요? 강태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김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강태수와 서아만 남았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아요. 네. 지인 중에 가정법 하는 변호사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서아가 강태수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강태수가 먼 곳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강태수가 변호사를 구해줬습니다. 공장 환경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장 인스타그램도 증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스 나르는 영상. 강태수 손 위에 아이들 손이 올라간 사진. 쌍둥이가 공장 마당에서 뛰어노는 영상. 판사가 말했습니다. 현 양육 환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육권은 서아가 유지했습니다. 법원 문을 나오면서 서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참지 않고. 강태수가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한참 후 서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서아에겐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서준이가 서아한테 달려갔습니다. 서유리가
강태수한테 달려갔습니다. 강태수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강태수가 굳었습니다. 그 작은 팔이 자기 허리를 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달이 됐습니다. 강아저씨, 오늘 엄마 이겼어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이겼어요. 서유리가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이 공장 마당에 퍼졌습니다. 강태수가 굳었습니다. 서아가 굳었습니다. 서유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그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서아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수가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가 강태수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봄이 왔습니다. 공장 마당에 벚꽃이 날렸습니다. 태수철공소는 살아났습니다. 직원이 2명 들어왔습니다. 기계가 새 걸로 바뀌었습니다. 요양원 어머니 방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걸렸습니다. 대출 이자가 제때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밥 냄새가 났습니다. 강태수는 공장 문을 열면서 매일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수가 공장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날렸습니다.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서아 씨, 네, 여기 계속 있어요. 서아가 강태수를 봤습니다. 일 때문에요? 강태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2글자가 전부였습니다. 서아가 앞을 봤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2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벚꽃이 2 사람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찬물로 아이를 씻기던 여자가 드디어 따뜻한 봄을 맞았습니다. 혼자 공장을 지키던 남자가 드디어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자고 같은 방향을 보면 그게 가족입니다. 이 공장에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물 수도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태수와 서아, 2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 가슴이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댓글에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창작된 픽션입니다.